지금 미국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쪽에는 차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서 있고, 반대쪽에는 수십 년간 전 세계 돈줄을 쥐고 흔들던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버티고 있죠. 이게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지갑, 그리고 리플 XRP의 운명이 걸린 돈의 전쟁이라는 점이 핵심이죠. 트럼프 측은 대놓고 은행들을 향해 반미국적 기득권 세력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자국의 은행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리플이 어떻게 어부지리로 역대급 호재를 맞이하게 될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강력하죠.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 과거에는 석유와 군사력으로 패권을 쥐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과 송금망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 하나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내에 본사를 두고 기술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들을 정부가 직접 키우겠다는 선언과도 같죠. 그럼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미국 규제 당국과 싸우며 인프라를 다져온 리플랩스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주고 운동장을 넓혀준다면 리플 같은 기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이렇게 트럼프의 행보에 사색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밥그릇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얼마나 주나요? 기껏해야 0.1%에서 1% 남짓이죠. 그런데 은행들은 우리 돈을 가져다가 국채 같은 곳에 투자해서 자기들끼리만 4%, 5%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지적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반면 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가요? 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면서도 예치하면 새서 5%의 정당한 이자를 돌려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0.1%와 5%, 과연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자본 블랙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에 잠자고 있던 막대한 예금이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암호화폐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꿀 빨던 예금 장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의회에 로비를 하고 암호화폐 이자 지급을 막아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은행들의 행태를 혁신을 가로막는 구태로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사격 아래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된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리플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RLUSD가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코인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규제 기준을 맞춘 합법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신뢰도는 은행만큼 높은데 수익률은 디파이 시장의 고금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죠. 실제로 최근 리플 레저 기반의 소이어 프로토콜이라는 곳에서 RLUSD를 예치하면 국채 이자를 주는 상품을 내놨는데요. 불과 3일 만에 1차 모집액인 100만 달러가 꽉 차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대한 기관과 개인의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사람들이 다 RUSD만 쓰고 XRP는 안 쓰면 어떡하냐? XRP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리플의 생태계를 반만하시는 겁니다.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 위에서 RLUSD를 보내든 디파이에 예치하든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그 수수료는 오직 XRP로만 지불됩니다. 게다가 이 수수료로 쓰인 XRP는 소각되어 영원히 사라지죠. 즉 RLUSD라는 덩치 큰 거래가 많아질수록 XRP는 계속해서 연료로 쓰이고 태워지면서 희소성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는 아주 튼튼하게 잘 닦인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RLUSD는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화물 트럭들이죠. 트럭이 많아져서 물동량이 늘어나면 고속도로 운영사는 돈을 법니다. 여기서 통행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예요.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나 자동화 마켓 메이커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 고속도로 위에는 더 많은 트럭들이 달리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가 북적일수록 통행권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네트워크의 사용량 증가는 결국 XRP의 가치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라고요. 지금 우리는 100년 만에 오는 금융의 거대한 판도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는 낡은 은행 시스템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주는 디지털 금융으로
부의 축이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앞단에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기술력이 받쳐주는 리플이 서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흘러들어오는 이 거대한 길목을 선점하셔서 훗날 웃으며 계좌를 열어보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